안녕하세요. 품질관리 기술사 윤성수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로드맵에 나와 있던 대로, 어, 관리도와 이제 공정 능력 분석 단계를,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오늘도 한번 들어보시고, 일하는 데나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다섯 번째 단계고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품질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품질은 고객의 요구사항, 이 고객의 요구사항 내에서 일정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요즘 뭐 핸드폰을 우리가 쓰면 그 요금제에 맞는 어떤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내가 쓸 때마다 일정하면 불편함을 안 느껴요. 그냥 너무 빠르지도 내가 지불한 돈에 비해서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후의 영향이나 어떤 뭐 통신 장비의 문제로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거나 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런 것처럼 좋은 품질은 뭐 무조건 막 좋거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지불한 어떤 그 요구사항, 금액 대비 요구사항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게 나한테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면 고객은 품질을 좋다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도 끝도 없이 다 좋게,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품질 특성을 우린 중요 품질 특성이라고 하고요. 어, 그거를 CTQ라고도 하고 또는 어디에서는 KPCS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업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중요 품질 특성은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측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CTQ 또는 KPC 이런 중요 품질 특성으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고,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또 노하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측정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또 관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도 있죠. 측정하지 않다. 숫자로 나타낼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 품질 특성 선정 방법으로는 FMEA라는 거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FMEA는 뭐 소개를 드리자면 이게 뭐 영어로 보면 페일리 모드에 대해서 이제 잠재적 영향 분석인데, 이걸 쓰게 된 계기가 뭐 우주선, 뭐 항공우주 이쪽에서, 이런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나 어떤 좀 그 시민의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된 산업에서는 다 쓰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중요 품질 특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컨트롤 차트, 한국말로는 이제 관리도라는 것이 있고요. 이 관리도는 공정의 안정성과 품질을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여부, 그러니까 이상 원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품질 관리 도구입니다. 자, FMA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한번 실습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위에 이제 그 헤더, 제목 라인을 보면 그 한쪽에는 스텝의 단계를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는 활동사항 플러스 요구사항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페일리 모드,
그다음에 페일류 모드에 대한 잠재적 영향, 그 잠재적 영향을 보고 심각도를 점수를 주고 또 이 페일류 모드가 발생되는 원인을 또 파악해서 발생도를 또 점수를 매기고 그다음에 현재 이거에 대한 관리 방법, 그 페일 모드에 대한 관리 방법을 어, 보고 검출도를 보고 그다음에 이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를 한꺼번에 곱해서 리스크 순위 넘버 RPN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높은 애들은 뭔가 조치를 해서 심각도가 됐든 발생도가 됐든 검출도를 낮춰서 이 낮춘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제 일종의 레시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현업에서는 뭐 QC 공정도 아니면 컨트롤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 실습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라면을 끓인다. 그러면 이제 그 스텝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한번 나눠봤고요. 활동사항 플러스 요구사항은 냄비를 준비할 때 라면을 끓일 수 있는 크기의 냄비를 준비한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어쩌면 적정 크기를 요구사항으로 넣었어요. 그래갖고 실패 모드로는 크기가 작은 냄비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어떤 영향이 잠재적으로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라면이 동시에 끓는 물에 다 담기지 않아서, 어, 그, 익는 시간이 부위별로 다르게 익을 수 있다. 그래갖고 심각도를 뭐 1부터 뭐 5가 됐든 뭐 1부터 10이 됐든 준비를 한 다음에 그래서 높으면 뭐 높은 점수, 낮으면 낮은 점수를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실패에 대한 이 원인은 뭐 냄비 재고가 부족해서 뭐 그럴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이런 거는 자주 발생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갖고 뭐 낮은 점수. 관리 방안, 육안으로 충분히 관리가 된다. 검출 잘 되니까 점수 낮은 점수. 그래서 5 곱하기 1 곱하기 1 하니까 5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물을 담를 때 보면 준비된 냄비에 물을 알맞게 사실은 이제 어떤 양을 넣으면 좋은데 어떤 알맞게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냥 물이 적으면 라면이 짤 수 있고 잠재적으로 물이 많으면 라면이 싱거울 수 있고 또 심각하면 높은 점수 그다음에 실패 원인은 물을 얼마나 넣을지 이제 잘 그 가늠을 못했다. 발생도 뭐 자주 발생한다. 현재 관리 방안은 유관 관리다. 검출이 잘 안 되겠다. 해서 이게 곱하니까 높은 점수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어 뭐 끓일 때 뭐 면이 너무 많이 끓으면 불고 뭐 덜 익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뭐 유관 관리인데 이거를 그 그 RPN을 계산하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다. 그래서 조치를 합니다. 계량컵을 이용해서 관리 방안을 좀 점수를 좀 낮추면 되겠다. 발생도를 낮추면 되겠다. 여기는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어, 발생도를 낮추면 되겠다.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점수 RPM 순위가 낮아져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컨트롤 플랜에 이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계량컵이면은 계량컵에 나오는 어떤 값이 나오겠죠. 스톱워치도 어떤 거기에 따른 시간이 나올 거고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관리도에 기록을 하면 이런 중요 품질 특성은 관리도에 이제 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 좀 더 고객한테 일정한 품질의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관리도의 원리는요.
그 앞에 우리가 정규분포표 배웠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파라는 개념도 배웠고, 그래서 보면 여기 관리도는 보면 이게 중심선 있잖아요. 이 중심선은 평균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선 하나는 표준편차 시그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시그마, 이쪽으로 1시그마, 그리고 2시그마, 3시그마, 여기도 1, 2, 3시그마. 그래서 관리도는 3시그마 한계선을 쓰게 되고, 이 3시그마 안에는 99%가 넘는 데이터들이 이 안에 존재하게 되죠. 여기를 벗어나는 확률은 희박해요. 그래서 여기를 벗어난다. 그러면은 out of control. 그러니까 아마 통제를 벗어난 점이다. 지금 통제를 벗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도를 통해서 이 통제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서 우연 원인으로만 이 안에 계속 그 3시그마 범위 내에서 존재할 수 있게 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 예전에 제가 이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산포의 차이는 기술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산포를 관리를 하는 게 우선 주 타켓이라고 보면 되고, 평균의 관리도 하긴 하지만 제가 현업에 있어 보니까 평균의 관리보다는 이 평균이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결국 또 산포도 움직이게 됩니다. 산포가 커지게 됩니다. 결국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리도는 거의 산포를 관리할 수 있고, 이 산포는 즉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아주 유용한 도구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그래서 요거를 그 이상 상태라고 좀 보는 거는 이제 한계선을 무조건 벗어났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반복적인 패턴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그 파도처럼 반복적인 패턴이 있을 때도 아, 뭔가 네가 당신들이 뭔가 운영할 때 어, 통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연 변동이 아니고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그 온도 관리를 못 한다.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아침엔 추웠다가 점심엔 따뜻했다가 또 밤에 또 추워졌다가 그러면 이제 그거는 너무 그 바깥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거나 그럴 수도 있고 뭐 사람의 혈당도 그럴 수 있죠. 혈당도 뭐 자기가 식사하는 어떤 그 내용이 좀 랜덤해야 되는데 뭐 너무 단 걸 뭐 어떤 특정 시간에 먹거나 뭐 이럴 때도 그렇고 그리고 상향 또는 하향 추세 어, 어떤 값이 상향 또는 하향 추세라는 거는 뭔가 지금 고장나서 뭐 고장나서 성능이 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고장나서 그 통제가 안 되고 있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밥솥의 온도가 갑자기 통제가 안 돼서 계속 오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보온을 해놨는데 고장나서 천천히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중심선 한쪽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 우리가 기존으로 쭉 봐왔던 평균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점이 한쪽으로만 계속 찍히는 거예요. 중심선 한쪽으로만. 기존에 알고 있던 평균 말고. 그러면, 어,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저도 지금 좀 전에 통제를 벗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 이상한 일이 꼭 안 좋은 것만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서 계속 평균이 움직였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공정에서 어떤 개선 조치를 해서 평균을 이동시켰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향 또는 하향 추세도 만약에 내가 몸 관리를 잘해서 그 혈압이 떨어졌거나 혈당이 떨어졌다. 떨어지고 있네? 그 보이고 있잖아요. 그거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이상 원인이 있고 이상 원인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좋은 거고요.
이유를 모른다.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무조건 생겼다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유를 모를 때가 안 좋은 겁니다. 우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 관리도의 적용 및 관리 상태의 이점은 관리도 적용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상 원인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요인을 유지함으로써 공정 능력이 우리가 뒤에서 배울 공정 능력이 확보되어 우수한 품질을 가져올 수 있다. 즉, 고객이 요구한 요구사항 내에서 일정한 품질을 가져올 수 있다. 관리 상태에 있는 공정의 품질에 대하여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고 공정이 상당히 좋은 수준의 관리 상태에 있으면 어, 한마디로 스펙 내에서 요구사항 내에서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검사를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갖고 때에 따라서는 샘플링으로 검사할 수도 있고 공급자의 제품이 만족할 만한 품질 수준으로 관리 상태를 보여주면 그 수익 검사량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에랑 똑같죠. 검사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보다 확신을 갖고 품질을 보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뭐, 특별할 것도 없죠. 앞에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특별할 것도 없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언제 하는 거냐? 이 FMA나 이런 것들, 중요품질 특성을 선정하고, 이 관리도를 갖다 그려보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여기까지가 다 기술을 해서 할 일이에요. 개발 기술하면서 할 일이고, 요게 그대로 어디로 그러니까 스킬을 훈련시켜서 어디로 가냐? 생산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거를 개발 때 안 하고, 저 뒤에 가서 의미 없이 이걸로 그냥 쓰려고 해요. 근데 안 됩니다. 그때서는 이미. 이상 변동도 굉장히 많고, 이상 변동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 해석용과 관용에 대한 관리도의 개념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안 쓰게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쓰고, 그 고객 오디도 오면 그냥 우리 잘 관리하고 있어. 그냥 보여주기식입니다. 이게 어디까지기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너무 안 좋게 얘기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그 현업에 있으면서 그 담당자들이나 그런 관련된 종사하신 분들 인터뷰해 봤을 때는 자동차 쪽까지도, 자동차 쪽에 2차 벤더까지도 아직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이유는 뭐다? 품질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서. 기술 개발할 때 품질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없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영과학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어, 잘 안 돼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못할 게 없어요. 사실은 진짜 못할 게 없고 제가 직접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중소기업일수록 또 강소 중소기업일수록 이런 걸 개념을 알고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용과 해석용 관리도를 제가 얘기했는데 해석용은 이 산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게 여기에 영향을 많이 주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상 원인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을 때, 어, 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용 관리도는 아예 스펙선을 그려놓고 우선 이상 요인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스펙 내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할 때만, 참고할 때만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도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그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를 시험 보게 되면 계량형 관리도와 개수형 관리도를 다 공부하게 되고요. 어, 전부 다 개념은 평균에서 3시그마 관리 한계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이걸 다 공부하셔야 되지만 현업에서는
IMR 관리도 또는 XRS 관리도를 많이 쓰게 됩니다. IMR 관리도라는 뜻은 Individual Moving Range,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별값에 대한 이동 범위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도고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Xbar 관리도. 어, 어떤 그 군을 군을 식별해서 한 번에 뭐 네 개씩, 한 번에 다섯 개씩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 어, 값들에 대한 범위와 그 군에 대한 범위와 그 군 평균에 대한 타점을 보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고요. 그중에서 IMR 관리를 가장 많이 쓴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은 요거 갖고 한번 그 실습을 한 걸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좀 전에 얘기해드린 그 엑스바 R 관리도고요. 자, 요게 그 우리가 시험 볼 때 보면은 측정 횟수 K를 놔둡니다. 보통 한 20개가 보통 많이 나오죠. 20개가 나오고 군의 크기가 이제 4일 경우, 그러니까 한 번에 4개를 뽑아서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4개의 그 군의 크기 4개의 K 횟수 해서 평균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을 통해서 범위를 계산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는 당연히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써서 평균을 냈고요. 범위는 이 안에서 맥스 값과 또 이 안에서 미니멈 값을 뺐습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범위를 구했습니다. 다 구하게 되면요. 평균의 평균인 총 평균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더블 바라갑니다. 더블 X바. X 더블 바. X 더블 바. 이거는 X 바들이고요. 얘는 X 더블 바가 되겠습니다. 얘를 평균을 냈습니다. 그리고 범위의 평균은 또 R 바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이유는요. 이 공식 때문입니다. 중심선은 그냥 X 더블 바를 쓰면 되는데 어, 이제 관리한계선은 3시그마 한계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평균 분포예요. 그죠? 평균 분포니까 그 평균을 낸 개수들 있잖아요. 요거 몇 개씩 갖고 했는지. 이 n개로 나눠야 돼요. 루트 n개로. 시그마를. 그래서 3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크게 보면 3시그마 범위인데 평균 분포니까 3 루트 n분의 시그마고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몇 개가 안 되잖아요. 네 개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시그마를 안 쓰고 D2분의 알바로 시그마를 씁니다. D2분의 알바로 시그마를 쓰는데 이 D2 값은 정해져 있어요. 관리도 계수표에. 그래서 n이 4일 때 D2 값은 2.059가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3 루트 n분의 D2분의 알바인데 요거를 이렇게 빼서 R은 그냥 따로 빼고, 어, 루트 n분의 D2분의, 루트 n 곱하기 D2분의 3. 이렇게 만든 거를 A2라고 아예 만들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n이 4일 때 A2는 0.7이고, 그리고, 시험 보실 때 보면, 결국은 A2 알바로 계산할 때도 나옵니다. 시험 보실 때. 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좀 어렵나요? 요렇게 묶은 건데, 요렇게 묶은 게 A2가 되고,
요금은 알바가 된 거고. 음. 자, 그렇게 해서 관리 상황 구하고, 중심선 구하고, 중심선은 평균이니까 그대로 오고, 관리 상황 구하고. 음. 그렇게 해서 제가 요걸 갖다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어, 범위 관리도도 있죠. 이 범위 관리도. 범위 관리도는, 어, 그러니까 상한만 관리하기 때문에 범위가 마이너스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범위는 상한만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은 6 이하일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n 6 이하니까 뭐 여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디포 값이 아예 정해져 있고, 어, 상한은 이 디포 값에다가, 그 범위의 평균을, 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심선과 알바 중심선, 알바와 그 상한, D4 알바, D4 곱하기 알바에서 상한을 만든 다음에 요걸 둘 다 갖고 범위 관리도 하고 평균 관리도를 그렸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거는 사실은 범위 관리도예요. 제가 이 앞전에 그 평균의 차이를, 아니야, 평균의 차이다. 그 두 그룹의 데이터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 그 가설 검정에서 평균이나 산포를 얘기하지 않으면 산포 검정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가 안정적인지를 봐야 돼요. 한마디로 각 군별로, 각 군별로 최대 최소값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일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러면 안정 상태에 있다. 공정이 안정 상태에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평균 관리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안정 상태에 있으니까 평균을 봤을 때, 이건 평균들이 타점된 거죠. 각 군별로 평균들이 타점된 걸 봤을 때, 크게 뭐 이상한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X바의 관리도는 그렇게 많이는 안 쓰더라고요. 많이는 안 씁니다. 음, 주로 이제 계량형 관리도를 많이 쓰고요. 이 계량형 관리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별값 관리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별값들이, 이동하는, 범위에 대해서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어, 무브 레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무브 레인지. 그래갖고 이 앞에 값하고 뒤에 값의 차이. 어, 또 요 값과 요 값의 차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없어요. 값이. 그래서 원래 20개지만, 무브 레인지 요 값은 하나가 빠진 19개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어, 중심선은, 어, 그냥 X 값에 대한 평균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한과 하한은, 이것도 3시그마 개념입니다. 3시그마 개념인데, 여기는 안 나왔네. 여기 보면은 3시그마 개념인데, 2.66, RM바, 어, 이동 범위에 대한 평균, 요걸로 했습니다. 근데 2.66이 어떻게 나왔냐? 음, 2.66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3 곱하기 시그마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계산하면은 3 곱하기 이 시그마잖아요. 근데 이 시그마를 얘는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은, 어, 그 n이 두 개. 그러니까 앞하고 뒤만 보니까 n이 두 개일 때, 디스투 값이 1.12파일이라고 학자들이 이제 개수를 정해놨어요. 정해놨고, 어, 정해놨는데, 요거를, 음, 3을, 어, 1.128로 나누면 2.66이 납니다. 2.66. 음.
이것도 원래 이제 그 뭐냐 그거를 이투 값이라고 하는데 요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에요. 이투. 그래서 2.66 알바, RM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이동 범위가 일정한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관리한 것을 넘지 않으면 공정이 우선 안정돼 있다 보고 개별값에 대한 어떤 트렌드나 치우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음. 오늘은 그 관리도 실습까지 이제 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갖고 그 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제 공정 능력 분석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내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도 괜찮으니까요.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